매매는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는 기록하십시오. 주식 챔피언에서 만든 국내 최초 주식 매매 다이어리, 구입은 영상 속 QR코드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에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시장의 난이도가 3월 달에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난 뒤에 특히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존의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은 우리나라와의 간접적인 영향인 전쟁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중동산 석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던 3월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3월을 살짝 복귀를 해드렸고 4월달에는 그러면은 3월보다 나을 것이냐? 정말 그런 게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늘도 시장이 오전보다는 좀 반등을 해줘서 이건 시장이 더 이상은 깨지 않겠다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오후에 갑자기 시장이 더 아무런 이유 없이 쭉 빠지는 걸 보면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또 폭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1535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가뜩이나 지금 꺾여져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환율도 그렇죠, 금리도 그렇죠, 유가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삼중고가 다 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랄까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의 비상경영 선포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주 라이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항공사한테는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일단 항공료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쓰는 항공사는 답이 없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물론 유리활중료를 더 받으면 되지만 답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환율에서,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서는 항공사는 하루에도 몇 천억씩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사라는 건요, 비행기를 다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렌탈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각 나라별로 오갈 때 뭐 통행세 이런 것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달러로 환산을 돼서 해줘요. 왜냐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계 통화는 달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상경영 선포. 왜냐면 고유가 고환율에는 항공사는 정말 쥐약입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천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가뜩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았던 건 삼천단제약이라는 회사의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하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심리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타 방송에서는 삼천단제약을 물어보면은 얘기를 어느 정도 당연히 해드렸지만 제 레벨업 방송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3자도 꺼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삼천단 제약에 대해서 다른 종목보다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근데 너무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했다라는 이유로 이 종목을 얘기를 하면 더 사실 것 같고, 저는 뭔가 자꾸 깨림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축하를 드려야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종목이 합당한 것인가, 맞나, 이 종목이 실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100만원 넘어가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는데 어제 공시 하나로 하한가까지 나오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만약에 이거를 따라 사신 분들은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잘 보이시겠죠?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요게 어저께 나왔던 그 삼천당제약의 공시예요. 공시. 계약 공시인데 경구용 당뇨 치료제 제네릭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 미국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제품은 뭐 이렇게 미리별로 이렇게 있죠. 우리 비만약처럼 이런 식으로 계약 국가는 미국. 그다음에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삼천당제약이 가진 기술의 기술료인 거예요. 기술료. 네, 로얄티랑은 달라요. 로얄티는 삼천당제약의 기술로 그 제네릭 제품을 팔면은 그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로얄티고 마일스톤은 기술료입니다. 예, 기술에 대한 금액이 1,500억. 근데 세부 사항은 요청에 의해 밝힐 수 없음.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어디 있었죠? 요거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거든요. 보통 테슬라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큰 빅테크 기업들은 비공개를 많이 해요. 특히 테슬라가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죠. 1,500억. 1,500억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냐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가요. 지금 머크사에서 만드는 키트로다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지금 마일스톤으로 1,500억이라고 하면요. 되게 조금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빅테크 회사도 아닌 것 같아. 1,500억인데? 근데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해?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자, 보이세요, 이거? 분배 비율이 삼천당제약이 9구, 파트너사가 10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순이익은, 예, 삼천당이 9, 파트너사가 10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삼천당제약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알테오젠 로얄티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4%였습니다. 4%. 처음에 4%에서 5%. 근데 2%라는 거가 딱 나오자마자 걔가 그때부터 주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건 로얄티가 90%예요. 이게 말이 되나? 네. 아니 비만 치료제라며. 그리고 위고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이게.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데 왜 마일스톤이 1,500억밖에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저거를 보면 볼수록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금액은 너무 적은데 근데 계약을 상대방도 안 알려주고 예. 그 계약금의 좀 로얄티는 마일스톤 말고 로얄티는 또 삼천당제약이 90%를 가져가고 이렇게 호구 같은 계약을 하는 빅파마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였던 삼천당제약이 하한가를 간 거에 저는 조금 충격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삼천당제약을 보유하신 분들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을 1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 서울경제TV에 나갔을 땐 5천이 깨지는 주요 지지선 이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서울경제에서 팍스경제로 이동을 할 때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또 방송이 큰다니까 또 주가가 또 떨어져요. 예, 그 더 밀려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100도 깨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주요 지지선은 이탈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서 추가적으로 쭈루룩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리겠지만
반등이 나오기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요 지지선 이탈이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기업들이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뭐 아니면 지금 삼천당 제약처럼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지지선 이탈이 된다라는 건 너도 나도 던지는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예,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못 버티고 나오는 물량이 좀 털리는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다 털리고 난 뒤에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시라고요. 과매도권이라고요. 과매수권이 아니라 과매도권이니까 버틸만 하다고요. 오늘 좀 떨어졌지만 좀 버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좀 버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세업종, 약세업종은 오늘 한 번에 볼게요. 뭐 의미 없어요. 왜냐면 강세업종에 해오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지금 나프타 파동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참 특이한 게 이겁니다. 이 게임.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막 이렇게 매수하셔라 이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홀딩하셔라. 예, 제가 방금 삼천단 제약이랑 좀 다른 스탠스였죠. 괜찮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셔라.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아가자라는 식으로 종목 상담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근데 중요한 건 게임 중에 펄어비스만 가는 게 아니고 크래프톤도 가고요. 네오위즈도 가고 데브시스터도 가고 게임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특이하긴 해요. 근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비어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붙다 보니까 올라가는 느낌이다.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그러한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마도 붉은 사막이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주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대장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는 방산이 여전히 좀 약세네요.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방산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지수를 좀 뚫어 내려가면서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태. 우주항공도 제가 저번 주에 저희는 수익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도 섣불리 수익이 낮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테크주들, 기술주들은 수익을 냈을 때 바로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 중에서 항공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항공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세업종도 오늘 매력 있는 거는 뭐 방산 정도, 그냥 강세업종에서는 게임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지선들은 어느 정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과매도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좋은 신호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꺾였잖아요. 300다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코스피가 꺾이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준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거래가 늘어나는 건 나쁜 거지만 거래가 준다라는 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거나 매수를 많이 하지 않는다. 물론 오늘도 순매수가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전일보다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과매도권에 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반등할 약간 동이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리면 고맙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은 공포에 짓눌리지 마셔라. 그냥 버티셔라 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치시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실 거면 시장을 덮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